다들 걱정되죠. 다시 들어가야 되나, 저점 매수해야 되냐. 올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락할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드림입니다. 이틀 전에 트럼프 관세 2차 빔이 나왔죠. 덕분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청산을 당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시장에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부분 날고 긴다는 코인 선물 트레이더 분들도 엄청나게 청산을 당했고, 이번 폭락이 청산 규모는 무려 28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청산된 트레이더 수들도 이제 2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번 이 엄청난 하락은 저번에 4월달이나 21년도 붓다빔, 그리고 FTX 붕괴, 루나발 폭락빔, 코로나빔 등등등 있던 어떤 빔들보다도 가장 큰 폭의 하락과 청산이 이제 동반된 하락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다들 걱정되죠. 다시 들어가야 되나, 저점 매수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고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상기의 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금지하겠다라는 법안을 내리자마자 이제 45%, 37% 등등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죠. 특정 알트코인들은 9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20년도 3월 20일 날에 코로나 빔도 있었죠. 이때도 엄청난 하락이죠. 비트코인 6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붓다빔, 이건 진짜 이유 없이 갑자기 하락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장에 있으면서 항상 이유 없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계엄빔이죠. 10시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연설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선포하자마자 업비트에 있는 모든 코인들은 즉각적으로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충분한 투입을 좀 하려고 입금을 신청을 했었는데 서버가 마비되고 입금이 잘 안 돼서 저점 매수는 소액밖에 못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이제 김프만 해도 대한민국 시장에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해외 거래소들보다 20%에서 30% 이상 나왔습니다. 나중에 최저점 찍을 때는 거의 40%까지 갔다고 하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데요. 바이낸스 주도로 된 폭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해외 거래소 가격들이 현재도 엄청나게 낮은 편이에요. 당시에는 거의 김프가 10%에서 8%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조금 안정된 상황이라서 5%까지 좀 마무리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겠지만 엄청 유명한 유튜버들, 뭐 나씨님, 동깡님, 그리고 원효띠님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청산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까지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일단 그 배경을 한번 보시죠. 배경은 트럼프랑 이제 시진핑이 함께 관세 전쟁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시장의 우려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나스닥만 해도 3.5%나 당일날 하락을 했고, 개별 종목들은 거의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금일 갑자기 이제 중국이 태세 전화를 하면서 히토류 등 주요 품목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런 말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트럼프는 이제 세계 경제를 막으려는 악의적인 독점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안 그래도 그날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노벨상을 못 받아서 더 삐지고 빡친 상태였었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시진핑과의 에이펙 회담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 본인 계정에 이제 중국이 이상한 짓을 한다면서 긴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긴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감정이 되게 격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 6시경 트럼프는 이제 연설을 통해 100%의 추가 관세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총합 155%의 말도 안 되는 관세가 이제 부과될 것이다, 11월 1일부터 이런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발표를 했던 시각이 새벽 6시였어요. 그때 15분에서 30분 동안 무려 17% 이상 엄청난 하락이 일어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대장 1등 시총이 금이랑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마저도 17%의 엄청난 하락을 하면서 여기쯤이든 아니면 여기쯤이든 고배율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모두 다 청산을 당한 거죠. 알트코인은 더 심했어요. 특히 수이나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80%에서 60%까지 갔기 때문에 50%만 내려가도 이 배율이 모두 청산인데 대부분 청산을 당한 거죠. 일부 바이낸스에서는 현물 코인이 이제 0원까지 가격이 내려가서 체인 현상이 일어나서 연쇄적으로 계속 청산이 일어난 거고, 심지어 시스템 마비로 매수 버튼도 잘 안 눌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거는 이제 빗썸의 테더 가격인데 한때 잠깐 엄청난 펌핑으로 5,700원까지 튄 게 있죠. 이런 빗썸이 5,700원까지 튄 이유도 빗썸에는 이제 테더를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빗썸에서도 이제 반대 매매가 발동 걸리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튄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아사리판을 냈다고 해서 우리가 코인 시장을 이제 영원히 떠나겠다 이러기에는 큰 돈을 못 법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도 영원히 폭락과 폭등은 있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폭락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지 그 배경을 보면 트럼프가 WLFI 재단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코인 시장을 더 펌핑하겠다, USD1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본인들의 디파이 생태계에서 좀 더 금융권을 확장시키겠다 이런 말들을 했었죠. 예전 빔들처럼 계속 올라갔던 기록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하락은 기회가 될 거라고 당연히 확신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불장은 안 끝났다, 무지성 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24년도와 25년도에 이제 과거 패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린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온체인 데이터나 뭐 다른 뭐 M2 통화량이나 이제 그냥 트럼프와 시진핑이 짜고 친 거다 이런 말들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대부분 다들 예측하실 것 같고 전 차트적인 분석에서 보면 이게 2024년에 3월에서 최고 신고점을 꽂고 9월 말까지 하락을 하다가 10월에 이제 마침내 채널 상단을 뚫고 엄청난 폭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보면 총 5번 트라이얼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총 5번의 시도를 계속 부딪히다가 마침내 6번째 시도 때 빵 뚫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빚각 채널 1대1 비율로 이제 채널 산정을 한 거고 이때와 달리 이때는 꽤 많이 상승한 상태죠. 2025년 10월 달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또 뚫을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벌써 네 번째 트라이얼이 되자마자 바로 떨어졌어요. 이 초록색 부분은 2017년도 그리고 2021년도 4월 고점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들의 고점을 이은 건데 딱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빚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초록선 라인에서 쭉 돌파할지 아니면 이대로 이제 맞고 떨어질지 삼신 할매가 와도 정확히 예측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점이 왔을 때는 이게 코인마켓캡의 이제 공포탐욕 지수인데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 그래프이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공포와 탐욕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단 하루 만에 이제 탐욕 진입을 막 하려고 하다가 공포 구간까지 쫙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 저점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30대 초반 그리고 아직 극단적으로는 20대가 나왔다. 이게 최근 2년 동안의 트렌드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고점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도 충분히 탐욕지수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포탐욕 지수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그리고 있죠. 공포탐욕 지수는 내려가는데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상방이 좀 열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M2 통화량도 늘리고 있고 금값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금값과 S&P 가격은 반대로 가는 게 원래 정배열 추세인데 지금은 금값도 올라가고 S&P 500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둘 중 하나는 구라를 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돈이 엄청 풀리고 있는 중이고 뭐 아직은 불장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구나. 이제 중국과의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일단 10월까지는 그냥 온홀드 상태인 거고 11월 달에 이제 발표나는 것에 따라서 합의가 될지 아니면 더 하락적인 방향으로 갈지 그거를 이제 좀 결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물 매집을 할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나는 충분히 먹었다. 이제 난 매도를 준비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매도를 준비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전 소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불장은 아직 안 끝났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들이고 통화량도 계속 풀리고 있다. 하락은 또 다른 기회다. 라고 아직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트럼프 타코밈입니다. 이제 치킨이라는 게 미국 이제 문화에서는 겁쟁이라는 뜻인데 트럼프의 타코 같은 성향으로 보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일날 말 바꾼 트럼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뭐 100% 관세를 때리겠다 엄청나게 경향된 말로 엄청 길게 썼지만 다시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시 참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중국도 트럼프와 함께 회담을 다시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히토류에 대해 완전한 규제를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체크하겠다. 수출이 가게 되면 중국에 이제 허락이 있어야지만 이제 팔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을 바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11월달이 남았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시나리오가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해요. 이만큼 반등을 했으니까 이 빚각에서 하락을 하고 이 부분에서 리테스트를 하다가 이 부분에 다시 저항을 여러 번 맞을 수가 있어요. 이때가 거의 11월달, 12월달일 겁니다. 우리는 11월달, 12월달까지 보면 여기가 이제 최고점들 트라이얼 했던 구간들인데 이런 식으로 트라이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트라이얼 하다가 한 번 더 올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락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뭐 맞추기는 어렵지만 항상 과거의 기회들 저점 매수는 옳았다 라는 거라던가 지금은 개인들은 고통이고 세력들은 뭐 슬슬 맛있게 매집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17년도에 처음 비트코인을 접하고 그 당시에 2017년 12월 그리고 18년도 1월에 엄청나게 급락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약손절을 치고 패닉셀을 했습니다. 물론 그 패닉셀이 더 나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계속 하락했으니까. 하지만 12월에 전 패닉셀을 했는데 1월에 다시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기회들은 존재하고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건 준비된 사람들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급락장에서도 느낀 점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와 욕심이 그득한 시장은 언제든 개인의 돈을 털어갈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번 장은 특히 고수들도 그렇게 날고 긴다는 그 원효띠 나시님들, 그런 분들 고수들도 있는 시장인 게 코인 선물 시장임을 느꼈고, 제가 가장 많이 벌었던 순간들은 사실 비트코인 2배율 3배율 장기 레버리지 투자, 안전마진을 항상 생각을 하고 혹시 더 하락할 경우에 2번 3번 이상 물 탈 수 있는 그런 비중들의 금액들을 더 남겨놨습니다. 그 금액들을 장기 스윙 트레이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는 단타나 이제 고배율, 특히 단타 변동성이 심할 때 발라먹기,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받고 위로하고자 제가 올린 영상이 아닙니다. 단지 코인이든 주식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제1의 원칙, 돈을 잃지 마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으면서 리스크 관리와 잃지 않는 투자를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